숙종 때부터 쓰인 말입니다. 진전은 오진을 모시기 위해서 세운 건물이죠.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표적 진전으로는 전주 경기전과 서울 창덕궁 선원전입니다. 이곳하고 전주 경기전이라는 거예요. 어지는 고려 때부터 나타나요. 현존하는 고려 국왕의 어지는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 고려 국왕, 심지어 그 연천에 있는 숭의전, 그 왕건 초상화, 그것도 상상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게 실제 왕건의 모습일까 알 수 없죠. 이 조선 왕실이 전 왕조의 고려 왕조의 어진들을 불태운 건 조선 왕실이 그 고려 왕실의 어진들을 불태우거나 땅에 묻어 없앴어요. 예. 불태웠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고려 왕실은 중국 송황제의 초상화를 봉헌한 경영궁을 본떠서 개성의 궁 안에 경영전을 설치하고 그곳에 역대 국왕 어진을 봉헌합니다. 송하면 고려고 명하면 조선 되나요? 근데 그 명고려라는 라인은 이제 공민왕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내려오던 그 고려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여말 때 왕으로서는 공민왕, 그리고 신하는 뭐 정몽주, 그런 반동적 보수, 이 그 한반도 관점에서의 보수, 이제 오늘날 이어지는 것은 이 공민왕과 정몽주가 이래 됩니다. 예. 현대까지 이래 내려온 보수 정신의 기원, 한국 보수의 정신의 기원은 공민왕과 정몽주에서 찾아야겠네요. 공민왕도 역설적 인물이었죠. 자기가 몽고에 그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몽골의 교육 받았으면서도 한국에 와서는 반원 정책을 피죠. 예. 어떻게 보면 좌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이 역설적 부분들이 이 보수에는 있어요. 예. 그냥 이렇게 한 번은 진보 쪽은 한 번 다 통과버리죠. 쫙 이렇게 하는 거고, 보수는 이제 끝까지 이제 현실을 강조하죠. 이상보다 현실을 강조하면서 현재 지금 상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지해져라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현실로 눈을 내리죠. 자칫하다가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이렇게 그 미쳐서 뭐 핵미사일 눌렀다가 뭐 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안보리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 되는데, 아무튼 그 기록으로 국왕과 왕후들 어진이 꾸준히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현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천의 순위전에 있는 왕건 초상화도 후대에 다시 그려진 거고요. 직접 보고 그린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조선왕, 그것도 일부 어진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흥선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었는지, 그가 한 것은 경복궁 중건에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주시 인구수 누리려고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도 늦었죠. 저번에 지난 편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때가. 그래서 김혜김 씨를 못 추월했죠.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진족이 한민족을 제끼지 못했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흥선하면 생각나는 게 경복궁 중건 아니면 척합이 정도, 세국 정책의 대명사죠. 이 흥선이 생각한 부국 강병환의 시대에, 그러니까 흥선이 생각한 부국 강병환이 당시 시대에 역행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성계와 정도전과 이성계 정신을 다시 살려보고자 했던 이하웅은 결국 시대의 흐름에 밀려나게 되죠. 사실 이 어진이라는 코드 자체가 현대 사회와 안 맞습니다. 잠시 딴 세상 다녀온 기분이랄까? 옛 시대로. 이런 사고는 영화 명당에서도 보여집니다. 지대나 임대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확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건만 이 명당에 대한 흥선의 집착은 가히 대단합니다. 2대 천자를 배출한다는 비밀 명당을 찾고자 총력을 기울입니다. 영화 명당에서의 이항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 장동김 씨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직원 박재상과 함께 경쟁에 뛰어듭니다. 흥선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2대 후에 나라가 망해도 그래도 아들을 왕이 되게 하고 싶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이 영화 명당에서 보여집니다. 영화 명당에서 그려진 흥선은 그렇고요. 현실 세계에서의 흥선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명당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그런 목적으로 명당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다. 명당을 희구한 것, 갈망하고 바라고 뭐 이랬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건 맞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는 게 이제 반대쪽 주장자들의 주장이고요. 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 흥선은 명당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어요. 명당이 아니라 왕실 최고 어른인 조대비, 풍양조신가요? 조대비의 승인이 흥선의 정치적 원동력입니다. 뭐 흥선은 적통이 아니었죠. 이 영화 명당은 힘든 현재를 잇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2대 천자와 만대 영화 중 전자를 선택하고 말죠. 아버지 남영군 이구의 묘를 연천에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의 가야산으로 옮기고 그 땅에 있던 가야사를 불태워죠. 직원 정만인의 제안 중 오서산 자락의 만대 영화 대신에 가야산 자락의 2대 천자 땅을 택한 겁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 이항의 둘째 아들 이명복은 고종이 되죠. 그리고 고종의 아들은 순종이 됩니다. 2대 천자가 나온 거죠. 이 관점에서. 하지만 1910년 조선이 망했으니까 겨우 45년 이어진 셈입니다. 결국 흥선은 잠시 크게 얻고 결국 모두를 잃은 게 되는 거예요. 풍수지리상 명당에 대한 이야기는 이처럼 늘 슬프게 끝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흥선은 모두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현재 것을 취한 것입니다. 혈광지환으로 결국에는 용이 죽고 만 거다. 서양에서는 용을 부정적으로 그리는데 동양에서는 용을 긍정적으로 그리죠. 이재용 별명이 제드래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 용을 긍정으로 그리는데 어쨌든 그 용이 죽고 만 거죠. 결론적으로 조선의 멸망을 가졌으니 가야사터는 명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야라는 이 말이 걸쳐 있는데 가야 조선은 그게 안 맞는 거죠. 그 시절 사람들은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그것이 명당에 집착하게 한 건 아닐까? 왕과 백성 모두가 힘들었던 조선 말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선은 초기 수도 이전에도 명당에, 후기 이항 때도 명당, 항상 이 명당이 중요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려 때도 말이 있었지만 유독 조선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대체 조선이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그 말로 유명한 이승만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이 시대적 차고적 국가 조선, 차라리 그냥 고려처럼 물 흐르는 대로 살지 이 역행할 필요까지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나라 조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성공했으면 모를까 현재 관점에서 오히려 실패한 게 돼버렸죠. 차라리 그냥 살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조선. 영화 명당은 조선을 꼬집는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진을 시작으로 전주 경기전에서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오늘 그 6편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 한심한 국가가 조선이 아닌가. 한심한 국가가 참 한심해요. 한심한 국가가 조선입니다. 처음에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이 조총을 이렇게 쐈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아우, 뭐 역사 만화를 보면 뭐 콩 볶는 소리가 들리느냐, 어디서 콩 볶는 소리가 들려, 어디서 들려, 막 이런 뭐 그런 그 컷도 있죠. 막 하늘이 막 진동한 줄 알았다고요. 그렇게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화기개발에 미기적대다가 결국에는 일본군한테 먹히죠. 그리고 중국도 결국에는 일본에 먹히죠. 중국의 마지막 왕조는 여진족, 하플로 C 여진족. 그리고 한반도의 마지막 왕조도 여진족, 하플로 O 여진족. 이 두 여진족이 결국에는 왕조 시대는 뭐 C족 국가 시대니까 두 여진족이 이 일본 메이지 천황한테 당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한중일 세 이 왕은 유대인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 참 한심한 국가가 조선이다. 그래서 이제 헬조선이란 말도 있죠. 아무튼 이 소모적인 이 조선 정신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각자 본인의 그 삶의 영역에서 극복을 하느냐는 개인의 숙제입니다. 어떤 분은 캐나다나 호주, 뭐 미국, 아무튼 그 뭐 각자 자기 그 입맛에 맞는 것으로 이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여기서 고려 모드로 다시 돌리자. 박정희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일본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독종 악발이 딱 얼굴에 깡다고 보이잖아요. 카리스마 정치. 그리고 리칸유 거기도 이제 그렇게 하죠. 싱가포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본, 그다음에 박, 그러니까 오얀리 아닌 이, 그다음에 리칸유. 서진하면서 이제 그래 되는데 이 선진국 내에서도 그렇게 되네요. 선진 도시 국가, 영토 국가에서 도시 국가로 하면서 점점 좁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점점 이렇게 뭐 차별되나? 어쨌든 뭐 그래 갔어요. 이 역사는. 아무튼 그렇게 고려 모드로의 지향성으로 사실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제 신앙과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는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조선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조선편을 의뢰해준 아무튼 조선편을 해달라고 한 그 이창성님, 안성희 씨 이창성님에게도 이제 쏠쏠한 감사를 전하고요. 다음 편은 이제 고려입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이렇게 제대로 하자 그러면은 고려로 가야겠죠. 현 시대에서 고려 남경편으로 그 경복궁 신무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서울에서 이 서울 안에서 이제 조선에서 고려로 넘어가면서 편으로 넘어가면서 강화로 넘어가는 형태로 루트로 항몽토로의 진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